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에 올겨울 첫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로 몹시 춥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이 상당히 춥습니다. 밤사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렸는데요. 눈구름 뒤로는 찬 공기의 중심인 한파의 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기세가 거세지면서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를 기록했고요.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체온 유지와 면역력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특보까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낮은 기온의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빙판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심히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쾌청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4도에 머무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늘 눈이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영하 5도, 독도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와 영하 12도를 기록하면서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확진자가 매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주 열방센터 등 종교 활동을 통한 집단 감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주 열방센터 방문 이력이 있는 포항 북구 주민 A씨 1명이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A씨와 접촉한 남구 주민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며 종교 활동을 통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상주 열방센터와 방문한 이력이 있는 시민 1명이 어제 확진이 되었습니다.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만남 등 접촉을 통한 전파로 저희들 예상으로는 확진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상주 열방센터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포항 철강공단 내 대기업에서 현장 근로자 A씨 1명이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와 방역당국은 방역 작업을 펼쳤고 A씨와 밀접 접촉한 동료 직원 10여 명을 자가 격리시켰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4일에도 철강공단 또 다른 대기업 직원이 확진된 바 있어 철강공단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보건소 직원들을 현장으로 급파해 본사와 하청업체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8일까지 시청 광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시청사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등 2천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주에서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와 해외 입국자 외에는 지역 내 감염 전파는 잠잠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상주시가 BTJ 열방센터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하고 방문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상황이 이러한데도 열방센터 안에서 겨울 선교 캠프를 진행 중이라는 제보가 있어 상주시가 열방센터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상주 BTJ 열방센터 안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겨울 선교 캠프가 열린다는 질병관리본부의 통보에 따라 상주시와 경찰 등이 열방센터를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센터 안 건물에 일부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퇴거를 종용했습니다. 공사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질문한 게 그냥 직원이 연금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직원이라고 그러냐? 난방이 된 대형 강당에서 일부 사람들을 발견한 상주시장은 집합금지 위반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찍고 했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들어와가지고 활동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건 저희 업무입니다, 업무. 이걸로 막 폐쇄명령 내리겠습니다, 이러면.
강당 쓰레기통에서 화오전이라고 적힌 활동 메모도 발견되면서 행사를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에도 사람들의 출입이 확인됨에 따라 상주시는 열방센터 앞에 현장 초소를 마련하고 24시간 출입자 감시에 나섰습니다. 열방센터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입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초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출입자에 대해서 조속히 검사를 받도록 올해 들어서도 상주 열방센터와 관련된 감염자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열방센터를 방문했던 포항시민 1명이 확진자로 밝혀졌고 이와 관련된 시민 58명이 검사를 받았거나 검사 중이며 일부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충북, 충주, 부산, 울산, 광주, 대전 등에서도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새해 들어서만 40여 명이 발생하는 등 열방센터발 감염자가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주 열방센터와 관련된 감염자가 전국에서 속출하면서 상주시의 뒤늦은 대응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더 이상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다른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시가 최근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에 장애인의 외출과 외박,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기본권 침해는 물론 방역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13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대구의 한 집단 거주 시설입니다. 대구시는 2021년 연초 특별 방역 대책이라며 이 같은 장애인 집단 거주 시설에서의 외출과 외박,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있었던 지난해 초중반에도 장애인 집단 거주 시설은 동일 집단 격리나 예비적 동일 집단 격리로 사실상 감금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장애인 집단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대책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걸 왜 본보기로 시설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시민들은 어떻게 서로 안 모일 수 있게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을 했었어야지. 그걸 갖다 다 넘기고 또 이제 와가지고는 그분들만 코드 격리니 이런 말로. 기본권 침해는 물론 방역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은 시설 안팎을 출입하는 만큼 실효성이 없고 장애인 여러 명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 위험성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밀집된 공간에서 오히려 감염성이 높은 질환이고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상 분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 그럼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감염 시에는 분산 조치를 하는 것을 일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장애인 지원단체에서는 긴급 탈시설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설에서 지내는 장애인에게 짧은 기간 시설 밖에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도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들의 탈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구시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들이 본인의 뜻에 따라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찰이 울진군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의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 사무실과 자택 등의 수사관을 보내 이 의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 물품에 대한 분석을 거쳐 이세진 의장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새벽 시간 식자재를 배송하던 50대 가장이 화물용 리프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사고 현장에서 5-6시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족들은 이전에도 리프트 고장이 잦았다며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는 지난 4일 새벽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7살 허모 씨가 화물용 리프트로 쌀과 채소를 2층으로 옮기던 중이었는데
새벽 1시 반쯤 리프트가 고장나면서 몸 일부가 완전히 끼어버린 겁니다. 당시 영하의 날씨 속에 허 씨는 리프트 사이에 옴쭉달싹 못하며 장시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전 7시 20분에야 지나가던 회사 직원에 의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그 차가운 그 바닥에 누워서 얼마나 진짜 딸이 제일 생각났을 거고. 사고가 난 리프트는 평소에도 자주 고장이 났었다고 동료들은 말합니다. 제가 할 때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아예. 버튼 자체가. 유족들은 회사 측이 리프트를 평소에 제대로 관리만 했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동국제가 엘리베이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게 계속 서니까 자기가 이제 뭐 고쳐달라고 요구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식으로 답답하고 힘들다고 말하셨죠. 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선언할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리프트 수리 일지 등을 바탕으로 업체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업하면 아빠가 그렇게 돈 벌면서 키워준 것도 다 갖고 효도하려고 했는데.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포항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0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방침과 잇따른 사법 판결에도 포항시가 정규직 전환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비판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규직화를 요구해온 수도검침원 10여 명이 포항시로부터 무더기 계약 해지를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도검침원들은 포항시가 부당한 근무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해고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고등법원도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포항시가 사법 판결까지 무시하며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투쟁도 하고 아침마다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해줘요. 그러면은 이 공권력이 법이 더 위인데도 공권력조차도 무시하잖아요.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던 포항시 CCTV 관제사들 30여 명도 2년 전부터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이들 역시 지난 5월 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대구와 경주, 경산 등 많은 경북 지자체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2019년도에도 파업하고 천막농성하고 그리고 2020년에 8월 달에도 파업을 해서 겨우 이제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회를 열었거든요. 안건도조차 상정도 안 하고 시가 어떻게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없어서. 심지어 포항시의 얼굴 민원 콜센터 계약직 10여 명은 정규직화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 정부의 대대적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도 불구하고 단 103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그쳤는데 이마저도 2018년 5월 이후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2019년부터 2년 동안 정규직 전환 사례는 0건으로 단 1명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직원들이 여러 차례 신청한 면담조차 거부해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계약직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포항시 전반의 인식 부족이 예산 문제보다 더 큰 걸림돌이라는 분석입니다. 어려워진 예산 문제 같은 현실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공무직이라는 일자리에 대한 인식 부족이 굉장히 포항시 공직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정규직 전환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협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통해 일자리의 질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품질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포항시는 수년째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대현공업 500만 원, 죽변수협 100만 원, SK텔레콤 울진 동부대리점 최병도 씨 50만 원, 경주시 동천동 주민자치위원회 50만 원, 울진읍 만나삼계탕 전명경 씨 30만 원, 울진읍 주식회사 경동산업 안병찬 씨 30만 원, 양남면 발전협의회 30만 원, 한국생활개선 울릉군 연합회 30만 원,
울진 삼진크레인 대표 강정열 씨 20만 원, 울진읍 고성삼리 부녀회 회원 일동 20만 원, 황남동 새마을 부녀회 김영자 회장회 회원 일동 20만 원, 울진읍 김소종 씨 20만 원, 울진읍 주식회사 중앙건설 20만 원, 울진읍 읍내일리 동회 20만 원, 읍내오리 동회 20만 원, 울진읍 대흥리 부녀회 20만 원, 울진읍 스타키 보청기 서복자 씨 10만 원, 울진읍 읍내사리 이장 이천숙 씨 10만 원, 울진향교 전교 노만식 씨 10만 원, 울진읍 울진마트 이가영 씨 10만 원, 울진읍 금광 골든캐슬 일동 10만 원, 울진읍 영동위생 김학식 씨 10만 원, 울진읍 르카프 울진점 황현희 씨 10만 원, 울진읍 한춘자 씨 10만 원, 후포 육리 주민 일동 10만 원, 금음 삼리 부녀회 10만 원, 삼률 1리 부녀회 10만 원, 울진 소방서 119 시민수상구조대 10만 원, 울진읍 건옥분 씨 5만 원, 울진읍 최소순 씨 5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아동학대 방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 신고자, 목격자 등을 철저하게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이 피해 확인과 예방을 위해 피해 아동의 주택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진군 장학재단은 오는 20일까지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울진 학사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입사생 모집은 1, 2차로 나눠 139명을 선발하며 정시 추가 합격자는 다음 달 8일부터 1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울진 학사는 지난 2017년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개관했고 16층 규모로 139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입사생 부담금은 입사비 5만 원과 보증금 20만 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 인력 지원센터 확대 운영과 농촌 인력 중개센터 설치, 국민 참여형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에서는 올해 봄철 농번기와 가을철 수확기에 총 23만여 명의 일손 돕기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이 공립미술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알천미술관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 목적 달성 여부와 자료 수집, 전시, 교육 프로그램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근 공립미술관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알천미술관은 경주의 제1종 공립미술관으로 기획 전시와 연계 프로그램 운영, 학술 연구 등을 하고 있으며 인증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날이 상당히 춥습니다. 밤사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렸는데요. 눈구름 뒤로는 찬 공기의 중심인 한파의 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기세가 거세지면서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를 기록했고요.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체온 유지와 면역력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특보까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낮은 기온의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빙판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심히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쾌청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4도에 머무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늘 눈이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영하 5도, 독도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와 영하 12도를 기록하면서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